약자의 친구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오늘은 40대 왜 저래 40대의 언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40대는 인생이나 직업의 전성기입니다. 그리고 빈부가 갈리는 시기가 40대고 대개 부자가 되는 사람도 가난해지는 사람도 40대에 갈립니다. 그러니까 40대는 인생의 황금기이면서 변곡점이기도 합니다. 올해 6월 현재 우리나라 사람 나이의 평균이 43.4세입니다. 그러니까 40대는 우리의 핵심이기도 하고 중추이기도 하면서 인구를 전체 평균을 내보면 43.4세니까 40대가 우리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갓난아이도 할머니도 전부 40대인 셈입니다. 평균 연령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13년 전에 비해서 6.4세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50년에는 어느 정도 예상하느냐? 54.4세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40대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해가지고 선택을 잘못하면, 이렇게 자기가 평균 연령이 50대 중반일 때 앞으로 30년 뒤니까 지금의 40대들은 70대가 돼 있겠죠. 선택 지금 40대들이 잘못하면, 40대들이 지금 언행을 잘못하면 자기들의 노후는 사라질 것이라는 차원에서 제가 40대를 염려하는 겁니다. 그들의 정치적 성향, 그들의 인식, 그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세대를 딱 잘라서 물을 자르듯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0대는 지금 현재 830만이나 됩니다. 860만인 50대와 40대는 우리 대한민국의 중추입니다. 말 그대로 40대가 800만 넘고 50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직업 전성기를 맞이한 40대들이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세대를 하나로 딱 묶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향을 볼 때 그들의 선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고, 그리고 그들이 지향하는 어떤 여당 지향성, 포퓰리즘에 부합하는, 그리고 눈앞의 이익 때문에 먼 뒷날, 후세를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그 앞세대, 그들을 생각하지 않는 현세적, 자기 이익을 중시하는 이기적 선택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그런 사람들이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40대를 묶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은 파편화 시대요, 개인화 시대요, 하나하나 각계전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40대를 뭉뚱거려서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한 측면도 있습니다. 경향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대들도 오해 안 하길 바라고, 50대나 30대들도 우린 아니야, 시대 구분이라는 것이 역사도 그렇고 세대도 그렇고 그렇게 딱딱 갈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배경이 비슷하니까, 때와 곳을 비슷하게 타고 나서 비슷한 경험을 학교에서든 사회에서든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사회화 과정에서 비슷하게 의식을 공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40대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40대는 흔히 공자 같으면 불혹 그랬죠. 혹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40대는 유혹이 많은 때인데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40대는 인생이 결정된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 불혹이 아니다. 덧붙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때가 전성기이면서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그 변곡점을 잘 타서 하향하지 않고 상향한다면 인생 전체가 흑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리 그러면 40대들이 말이 많은가 하는 것은, 제가 40대들을 사실은 가르쳤습니다. 86년에 시골학교에 발령받아서 그 이후에
신살 될 때까지 학원을 했기 때문에 학교와 학원에서 가르친 학생들이, 제자들이 중학교, 대개 고등학교 이렇게 학원과 학교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50대 초반에서 40대에 걸쳐 있더라고요. 대개 교육 경력에 몸담았을 때. 왜냐면 86년 그때 중학교 1, 2학년이면 14 안팎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30몇 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40대 후반에 해당되겠죠. 그렇다면은 그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뭘 많이 느낄 수 있었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봤듯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그렇게 친여적이냐? 그리고 그렇게 의존 성향을 보이면서 포퓰리즘, 뭔가에 기우는 경향이 있느냐? 뭐 조금만 주면, 조금만 이해해주면, 경제적인 지원을 조금만 하면 혹 하고 유혹되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 중심을 지켜야 되는데, 척추와 이 중추를 딱 지키고 담대하게 어떠한 유혹에도 어떠한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흔들리는 세대가 되었느냐.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자기가 자립하면서 봉양하고 그리고 처자를 먹여 살리는, 자기는 말할 것도 없이 책임져야 되고, 그런 세대가 그렇게 정치 의존적이고 친여적이어 가지고 지금 뭐 퍼주는,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경제 정비를 해야 한다든가 연금 정비를 해야 한다든가 공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노조 문제 같은 것도 전향적으로 생산적으로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그것을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왜 거기에 40대가 동참하지 않느냐. 동참은커녕 거기에 반발하고 오히려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이야기를, 그들의 성장 배경을 들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를 보면 뭐 노무현 시대, 새로운 어떤 혁신을 봤죠. 촛불 시대, 뭔가 운동권과 이렇게 동조해서 그들의 어떤 시민 의식을, 여론을 통해서 자기 힘을 발휘해봤다. 그런데 촛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100만 개가 모이든 200만 개가 모이든 거기에 하나하나 모여있는 건데, 그 모여있는 집단의 크기에 비해서 자기는 그 n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자기에 대한 어떤 과잉, 그래요. 공로는 자기 걸 크게 보고 그 다음에 흠은 작게 보는 것이 이기적인 이 유전자로 뭉친 인간의 본능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n분의 1로 참여했는데도 거기에서 굉장한 공을, 마치 자기가 대통령 만든 듯이, 자기가 민주화를 만든 듯이, 자기가 없으면 우리나라가 큰일 날 듯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 혁신에 난 기여자다, 공로자다, 내가 공신이니까 나한테 뭔가 줘야 된다, 나라는 나에게 빚을 졌다, 부채의식을 졌다. 그러면서도 586 세대한테는, 운동권 선배한테는 또 거기에 자기들은 직접 동참하지 않고 그들의 민주화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어떤 빚의식, 마음의 빚, 부채의식을 또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국가는 나한테 빚졌고 나는 선배들에게 빚졌다,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이제 IMF와 2008년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우리는 취업기회가 봉쇄되었다. 또 뭔가 좀 하려고 하니까, 취업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1997년에 이어서 2008년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폭삭망했다. 그래서 자산을 늘릴 기회도 없었고, 그리고 승진할 기회도, 돈 벌 기회도 없었다. 이거 책임져야 된다. 이런 나라를 만든 정치인들,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같은 세대로서 그 아픈 경험을 같이 했고, 그리고 우스kun이 있었던가요? 88만원 세대라 해가지고 우리는 구조적인 이 모순 속에서 잘할래야 잘할 수가 없다, 돈을 벌래야 벌 수 없다 하면서 자기를 거기에 가두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자기는 민주화에는 기여했는데 적어도 586을 밀어주면서 우리 정치 혁신의 공로자인데 취업이나 경쟁에서 밀렸고, 그리고 그 전 사람들이 갖는 기회도 못 가졌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피해자다. 약자들은 똘똘 뭉치는 측면이 있잖아요. 탄압할 때. 그리고 상당한 그런 어떤 또 연결의식도 있고. 왜?
뭐 촛불이라든가 뭐 노무현이라든가 이게 노사모나 뭐나 이런 거 하면서 노무현 또 타겟했을 때 뭉쳐본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일까요? 전 촛불 뭐 그 광우병 파동 같은 거 보면 팩트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제 물론 이명박 정권에서 해명을 하고 그 언론 같은 데서도 그렇게 해명할 때 감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막 데모를 하고 그러면 그게 이제 설득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죠. 참 아무튼 잘못된 신념도 밀어붙이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이명박은 거기서 초반에 어찌 보면 그 기세가 꺾였다고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으로 보면 이 지금 민노총인데 노조가 뭐 언론 같은 데도 그렇잖아도 많이 장악을 한 셈인데 이제 아예 낙하산으로 또 내려보내가지고 그 노조들이 그 다음에 이제 뭐 김어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비롯한 이 팟캐스트, 딴지일보 이런 그 SNS 즉 공영방송에 대항할 만한 이 아웃사이더들이 상당한 영향을 발휘했는데 그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란 세대이기도 하죠. 저도 학원 할 때 그런 그 학생들의 이야기를 팟캐스트 듣느냐고 학생들이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랬었거든요. 다 이 젊은 친구들이 주 통로인 그다음 밖으로 이렇게 공식화된 그런 통로가 아니라 자기 등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이런 팟캐스트 같은 걸 듣고서 정치를 배우는구나. 우리가 이 성교육도 너무 독학을 하면 좀 문제 있는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극적인 어떤 뭐 쾌락을 추구한달까 아무튼 좀 잘못된 쪽으로 가는 수도 있듯이 이들이 지금 보여주는 그런 것도 진짜 여야가 바뀌면서 기득권이 되면서 또 그들의 면모가 또 드러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 이중성과 모순성이. 그 다음에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영향을 받았죠.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사실은 고생을 크게 안 한 셈이기도 하죠. 저 이제 두 아들이 뭐 이제 30대 안팎이기 때문에 40대하고는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 60년대 초등학교 다닐 때처럼 한 90% 이상이 기생충에 감염돼가지고 뭐 병검사 1년에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해충약을 줘서 이게 구충약을 줘가지고 그 해충을 잡고 그 다음에 병원에도 뭐 1년에 갈까 말까 지금 제가 전라북도 진안이라는 곳이 고향인데 그때 아마 병원이 의원인가가 한 군데 있었고 지금은 아마 몇십 군데 있을 겁니다. 전문의들도 와 있고 그런데 인구는 그때가 훨씬 많았죠. 제가 살 때 뭐 몇만, 지금 한 2만 5천이라면 아마 그때는 2배, 5만 안팎이었어도 의원이 한 군데, 지금 인구가 그 절반 안팎 될 텐데, 의원, 병원 따져서 뭐 몇십 군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주사기도 갈아서 쓰던 때요. 그렇게 해충약을 먹어야 할 만큼 이 기생충에 감염된 그런 시대에 배고팠는데, 지금 40대들이야 그런 절대적 빈곤, 절대적 어떤 그 식욕을 채우지도 못하는 본능을 채우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죠. 그런 차원에서는 고생을 덜 했는데도 아직도 자기 윗세대들에 대해서 그 권위에 복종하는 그 운동권 특유의 어떤 그 상하 질서, 그런 위계 질서, 거기에 편입되어 있으면서 뭔가 그 이렇게 분배에 동참하는, 좀 우리도 달라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눈으로 현실을 보고 자기가 선택하고 책임져 본 경험이 없어서 현실 직시 능력이나 선택과 책임 능력이라 선택과 집중 능력이 좀 부족하는, 뭔가 기획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우는 그런 능력은 떨어지는 세대가 아닌가. 40대를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고생 크게 안 했지만 스스로 해보기보다는 뒤에 따라가는, 민주화 쪽도 그렇고 교육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이나 심리적으로도 정교조는 뭐 저도 초기 멤버여가지고 그거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그때는 한때는 해직도 참 많이 되고 그랬었잖아요. 그 다음에 김영삼 뭐 김대중 거치면서 이게 이제 정상화되고 또 뭐 이명박 박근혜를 거치면서는 이 정교조의 역사만 놓고 보더라도 부침이 심했잖아요.
그들의 어떤 의식화 교육.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가치 중립적이어야 되는데, 뭐가 뭐 있다. 이를테면 호랑이가 있다. 이렇게 호랑이가 있다 하면, 호랑이가 있다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호랑이는, 우리 이 백성들에게 어떠한 존재다. 그래서 친근한 존재다. 아니다. 호랑이는 이 나쁜 정치보다도 더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호랑이에 대해서도 이를테면 지금 멧돼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 멧돼지에 있는 그대로를 팩트로 가르칠 것이냐, 아니면 멧돼지를 농가 차원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환경론자 차원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생태학자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멧돼지는 죽여야 하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해야 되고, 아니 보호 정도가 아니라 육성해서 더욱더 그것이 이를테면 많이 번식돼야 된다는 그런저런 주장을 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은 그런 가치에 대해서 교사가 개입해서 그러면 안 좋은데,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그런 정교조 이야기 뭐 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 교육에 대해서 예전에도 보니까 뭐 어디 전라북도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어떤 문제를 내는데도 꼭 그 정치적 성향을 띠는 걸 내 가지고, 그러니까 정치의식화죠. 이른바 그런 그 세뇌화, 이념화, 이런 그 뭐랄까 측면이 있었다. 정교조. 그런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진학을 많이 했다. 제가 지금 60대 이제 중반 들어가잖아요. 한 20% 안팎 갔던가요, 대학을? 아마 지금 40대들은 한 70% 내지 80% 안팎 대학에 진학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많이 진학한 거죠. 그만큼 어찌 보면 이제 교육적으로 자기가 그 뭔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능력, 그리고 대학이 주는 어떤 그 자기에 대한 뭐랄까 신념, 엘리트 의식, 그리고 자기 판단에 대한 확신, 인지 편향인데도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뭐랄까요, 그런 자신감을 또 주는 측면도 있죠. 교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대학이라는 거, 간판이라는 거, 뭐 옛날하고는 의미가 많이 달라졌죠. 그러면서도 자기 PR을 하는 거예요. 난데 나는 좀 잘못 태어난 세대야. 낀 세대니 뭐니 그런 말 하잖아요. 아까 88만원 세대도 나왔듯이. 어디에 끼었는데 386 밑에서는, 그 다음 위에서는 베이비 부머. 그 사이에 끼어서, 그러나 끼었다 하더라도 우리 지정학적 위치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데 잘 활용하면 해양으로도 나가고 대륙으로 나갈 수 있듯이, 낀 세대는 386 것도, 그 다음에 586 것도 중개하면서, 아니면 둘 다 이해를 하니까 둘 다 잘 이용을 해서 자기 이익을 챙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끼었는데 힘이 자기가 약하다면, 힘이 없다면 억압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낀 세대다. 동조화하면서도 집단의식이 있으면서도 어떤 개인의식이 있는, 동조화와 개인, 이런 양가성, 양면성을 띠고 있다. 그리고 꽤 의존적이다. 왜? 과잉보를 그 사회로부터 받았고, 학교에서도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 그렇게 받아서 너무 이렇게 어찌 보면 좀 결핍이 채워진 풍족한 상태이다 보니까, 그리고 자녀를 되게 뭐 많이 두어야 둘셋 두는 세대이다 보니까 40대들이 그런 혜택, 수혜자로서, 초기에 그런 수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좀 나름으로는 고생했다고 하겠지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인생의 철학을 배웠다고 하겠지만, 윗세대들이 볼 때는 그게 좀 부족하다. 바로 윗세대인 586만 부할 때도 너희들은 어리다 하는 어떤 그런 의식을 갖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위아래 끼어가지고 우리는 참 피곤한 세대다. 그런 자기 비하, 자조를 하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그런 그 자기 마음을, 약자를 우리나라 사람이 이용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이른바 심리조정, 가스라이팅.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거기에 거절, 자기 자의식이 있어야 거절하거든요. 아니야, 안 돼.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서 당하면서도 당하는 줄 모르는, 빼앗기면서도 빼앗기는 줄 모르는, 눌리면서도 누가 나를 깔고 앉았지 하는 것을 모르는 그런 세대가 아니냐.
여기서 세대론 이야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위험하다고 했죠. 단순화시켜서 복잡한 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대에 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제가 분석한 것을 정리를 해서 말하는 겁니다. 정치 경제적 차원,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 차원, 교육 심리적 차원 이렇게 세 갈래로 정리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럼 사회 변화를 하고 나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개 세 가지가 바뀌어야 된다고 합니다. 인구와 인식과 과학, 기술. 이게 바뀔 때 내가 바뀌고 사회가 바뀐다고 합니다. 인구 구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평균 나이가 43.4세죠. 30년 뒤에는 54.4세 된다고 했죠. 50대 중반 된다고 했죠. 이 인구 구조는 전쟁이나 지금 코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인구 숫자가 확 변하지 않는 한 그대로 예측되는 겁니다. 이건 틀림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갈수록 젊어지고 중국은 갈수록 늙어지고 한국이나 일본은 더욱더 늙어지는 겁니다. 인구 구조. 인식은 이제 이게 인식하는 겁니다. 인지하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인식 구조라는 것은 가치관이라든가 세계관이라든가 인생관이라든가 이런 것 저런 것이거든요. 자기 생각을 바꿈으로써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자기를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하나 개인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거죠. 이래서 사회가 변하는 겁니다. 인식 때문에. 인구 때문에, 인식 때문에. 그리고 과학기술. 어디 지금 이런 이제 유튜브를 50년 전에 봤습니까? 저는 스마트폰 세대가 아니잖아요. 스마트폰을 이제 이용하면서 지금 뭐 50대, 60대들이 많이 본다고는 하지만 아예 태어나면서 보는 지금 태어난 아이들. 그때는 두세 살에. 그래서 기기와 함께 이렇게 이제 커나가는데 이런 과학기술의 혜택 때문에 때로는 옛날과 뭐 달라진 모습이 그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고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당시의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방에서도 병에 걸리면 뭐 중병에 걸리면 서울로 바로 올라가고 좀 돈 있는 사람들은 일본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회 변화는 개인이 거기에 사회적 동물이니까 실려 있는데 인구와 인식 구조와 그 다음에 과학기술에 대해서 변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40대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60대 뭐 나이 뭐 한 20년 더 살았다고 해가지고 꼰대처럼 훈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혁신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걸 보고 그 오세훈하고 박영선 붙었을 때 서울시장 선거에서 20대에 비해서도 40대가 더 이렇게 친여적이라고 했다 하잖아요. 뭐 저는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도 자유입니다. 그 선택은 자연대 아까도 했지만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은 그 이후에도 즉 자기 후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리 정치가 어찌 보면 5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것이죠. 대통령도 그런 변화를 크게 주지 못하는데 어찌 보면은 수립은 힘들지만 이렇게 망하게 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잘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나라의 큰 틀을 안 좋은 쪽으로 바꾸는 나라의 살림을 나쁘게 만드는 쪽으로 간다면은 그걸 비판적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비판적 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선거를 하더라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유잖아요. 그거는. 그 다음에 당만 봅니까? 사람도 보는 것이지. 사람만 봅니까? 또 성도 보는 거잖아요. 출신 지역도 보고 출신 학교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아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 판단하는 거, 표 하나 찍는 거, 내가 일거수일투족 하는 거, 내 자녀와 내 형제와 부모에게 하는 것, 그런 것 저런 것들이 다 혁신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선택과 책임을 져라. 자기가 선택했으면 책임져야 됩니다. 어떤 정치 그 형태에 대해서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선택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할 정도로 그럴 만큼 자기 판단력을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해야 되죠. 자기만 볼 게 아니라 부모 세대도 보고 자녀 세대도 봐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40대들의 이 정치인 판단, 정치인에 대한 신상 핀발. 우리가 대통령도 머슴을 뽑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주인이 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 잘할 사람을 뽑아야 되고 일 잘하면서도 길이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자기 일에 대해서 그리고 누구 하나 이 표를
찍으면 n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그런 거 하나에도 선택과 책임의식을 지녀야 되겠다. 이게 잘 못 돼 있을 때 아주 현세 소비적이 되면서도 미래를 아주 뭐랄까요, 망친달까. 그래서 지금 뭐 탕자 정분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약탈 정분이 그런 말도 나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현세 해야 할 어떤 그런 일은 안 하면서 후대가 누려야 할 걸 미리 빼앗아서 이렇게 30년 뒤에 우리가 늙어져 버리면 당신들이 그때 늙었을 때 지금 누리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겠느냐, 그리고 당신 자녀들이 그걸 지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미리미리 어찌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틀에서 상당히 뭐랄까요, 현미경도 들이대고 망원경도 들여대서 봐야 되는데, 선택하고 책임지는 의식을 내 살림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거 몇 푼 받고 내 어떤 주권을 빼앗길 것인가, 내가 움직일 것인가, 그런 문제. 저거도 그리고 자신은 본전 인생이 되는 거야. 나는 안 돼. 나는 이러이러한 시대, 이러이러한 제도, 때를 잘못하고 났어. 사람을 잘못 만났어. 그러니까 나는 본전 인생도 힘들어. 그러면 안 되죠. 적어도 지구에 태어난 사람은 본전 인생은 하고 가야 피해를 안 주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흑자가 돼야 되죠. 자기가 부모한테 받은 것을 많이 받은 셈인데, 이 질적으로 따진다면, 그런데 본전밖에 안 하고 간다면 남기는 게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도 그나마 괜찮죠. 적자 인생이 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과 국가에 피해를 주는 것이니까. 흑자 인생이 되면 말할 것도 없이 좋죠. 그래서 나라에까지 기여한다면 말할 것도 없이 좋죠. 다른 사람에게 이바지하는 사람이야말로 짱이죠. 그 다음에는 현실 직시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현실 직시. 이 현실 직시는 참 어렵습니다. 저도 잘못합니다. 몇 번 직업을 바꿨지만 나와 너와 그 다음에 세상 사회를 꿰뚫어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유튜브 하는 것만 해도 지금 2년 2개월째든가요. 근데 2년 2개월 전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구독자를 못 모으리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현실이? 이게 사실인데 어떠냐고요. 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는 게 이렇게 60대 되도록 저도 파악을 못한 겁니다. 그리고 사회, 이 유튜브 세상, 이 세상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 공감하는 주제, 이걸 줄 줄을 또 몰랐던 겁니다. 이렇게 현실을 직시한다는 것, 꿰뚫어 본다는 것, 똑바로 사회를 바라본다는 것, 그것은 나부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선택, 책임, 그리고 본전 인생이라도 살자 하고 발버둥을 치자. 나라에 기대지 말자.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말자. 그리고 빚을 상속하지 말자. 되도록이면. 그러려면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 것인가. 누가 좀 퍼준다고 해서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건데 이게 지속 가능한가? 이거 빚을 자식들한테 줘가지고 나쁜 부모가 되지 않는가, 내가 뽑는 이러이러한 투표 행위가. 그런 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럴라면 현실을 직시하는 이 시력이 바로 실력입니다.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그것이 실력입니다. 내 인생 실력. 이제는 계급 시대, 집단 시대 지나가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통령이라는 극존칭, 호칭이 뭐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있다는 것 같더라고요. 저 서구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회의를 주재하는 뭐 회장 정도? 그러니까 수평적이죠. 우리는 수직적이죠. 통령이 아니라, 통령은 일본에서도 왔다고 하던가요? 통령만 해도 거느리는 사람인데, 통제하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 크게 거느리는 사람.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직도 뭐뭐 할 정도니까 집단 계급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존재하죠. 그런데 그걸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시대다. 대통령은 나다. 나는 개인 국가의 개인 대통령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나라의 머슴이다. 내가 머슴을 뽑으려고 하는데 누가 일을 잘할까? 누가 살림을 잘할까? 누가 알뜰하게 창호를 잘 지킬까? 이런저런 걸 보고 주인이 똑똑해야 됩니다. 주인을 넘어서는 머슴은 없습니다. 부모를 넘어서는 자녀 나오기 힘듭니다. 국민을 넘어서는 대통령 나오기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으로서도 또 나라의 일꾼,
머슴을 뽑을 때도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40대들이 이런 종합적 안목을 지니고 있느냐, 총체적 안목을 지니고 있느냐, 예, 많은 사람들이 잘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40대가 왜 저래 하는 예, 분석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더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희 세대 60대라고, 저 형제들이 대부분 이제 50대인데 6남매 중에 50대라고 다 뭐 이를테면 잘하고 다 잘못하고 그런 거 아니죠. 40대면 어떤 장점이 있는데, 아까 어떤 개인의 그런 그 역량, 그 다음에 낀 세대로서의 이걸 잘 뒤집으면 위아래 전후 좌우를 연결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것 저런 것이 있고, 그리고 사회를 보는 눈도 이 아웃사이더의 눈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마치 교주처럼 맹신을 하면, 한번 빠지면 따지지 않고 믿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교수니 이런저런 사람이 죽어도 나는 좋아, 누가 잘못했다고 해도 나는 괜찮아, 이거는 뭐 맹신이죠. 맹종하는 거죠. 그런 정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40대뿐 아니라 50대, 60대 그 할아버지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어떤 그 판단력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냉철한, 쿨한 칼 같은 판단이 있어야 되죠. 예, 약자와 함께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